영장 실질 심사 후에 어제 정경심 교수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는데 눈에 안대를 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성실하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한 말씀. 네, 정경심 교수가 취재진의 발언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또 오른쪽 눈에 이렇게 안대를 해서 상당히 뭔가 6시간 사실은 넘는 영장 실질 심사가 상당히 필요할 만하죠. 그리고 특히 정경심 교수가 오른쪽 눈이 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른쪽 눈에 무리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의 첫 번째 질문도 정경심 교수의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고 혐의가 상당히 유증하다고 취재진도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괜찮느냐라는 일단 건강상의 걱정을 저희 취재진이 한 거고요. 이 안대와 관련돼서 출석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정경심 씨 측은요, 영장 심사 중 건강 위중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김철준 변호사는 안대 관련 질문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고, 정경심 씨는 구치소에서 안약 처방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허은하 소장님. 네. 들어갈 때와 달리 오른쪽에 안대를 하고 나왔다. 네. 상당히 어제 좀 오른쪽 눈에 뭔가 이상을 좀 호소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분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고인이 되신 분들이라던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분석을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 교수 입장에서도 저 장면은 사진으로 찍힐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미디어로도 노출이 되면서 이러한 우리끼리의 대담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적 입장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전문가가 되려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제가 안과 의사에게 직접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안대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 언제 하게 되는 건가라는 걸 물어봤을 때요. 대부분 안과 의사들은 안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명의 안과 의사에게 들었는데요. 왜 추천하지 않느냐? 눈에 좋을 게 안구 건강에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구를 위해서 안대를 해야 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플 때, 너무 안구가 아플 때는요, 저렇게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나오면 완전 압박해가지고 안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눈이 정말 아플 때만 하는 안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병이 났을 때인데요. 그럴 때는 사실은 안대를 안 하는 게 환자에게는 좋지만 타인이 봤을 때 불편할 수 있다라는 배려심에서 그렇게 안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 교수의 안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두 가지 측면이겠죠. 짠하고 안쓰럽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눈이 워낙에 안 좋았던 것도 있으니까 아프니까 저렇게 했겠지라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 전략이 분명 있었을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압박붕대도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도 눈병이 걸렸을 때 했을 법한 그러한 측면에서 저 안대는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줬던 정 교수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에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대에 대해서도 이미지적 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조금은 석연치 않은 안대였다. 그리고 포토라인에 지금까지 섰던 많은 아픈 피의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연출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경심 교수의 안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분석도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은 이제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변호인의 말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경심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정경심 씨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상당히 기울어진 수사였다. 재판만은 공정하게 해달라. 불구속이 맞다. 이 구속을 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그 불만을 내비친 건데, 김희정 전 장관님, 네. 검찰의 수사가 기울어진 수사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기울어진 수사 맞다고 봤습니다. 기울어진 수사 맞다? 네네. 그동안 다른 피의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상당한 특권을 정경심 교수 측이 누리면서 받아온, 그리고 상당히 특혜를 받아온 기울어진 오히려? 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경심 씨 네. 쪽으로 기울어진 수사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렇게 사회의 고위 지도층과 관련된, 그리고 막 현직에 있는 고위 지도층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위 지도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7차례나 검찰의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되면서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거나 그 소환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 나오다 보니 이게 나간 걸지, 검찰 과정에서는 7차례 소환 조사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피의자로서 이렇게 뭐 언론을 접하거나 국민들에게 노출되거나 이런 거를 당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비공개.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 압박을 느껴서 더 빨리 수사에 진행되는 뭐 효과도 검찰이 좀 누리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까지 안 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집을 압수수색할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상당 시간 기다려줬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남편에게 전화까지 바꿔줬습니다. 검찰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압수수색의 팀장에게 더 상위 직급에 있는 남편의 전화까지 바꿔주면서 압력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특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 병원에서 이 아프신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출처불명의 증거 자료를 냈는데도 낼 때까지 끝까지 여러 차례 기다려주는 특혜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다른 그럼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울어진 수사를 했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느껴지고 있는데 누구 쪽으로 기울여졌는지는 국민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렇게 초호합한 메머드급 변호사를 꾸린 사례가 없습니다. 18명이나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 18명 안에는 정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도 들어가 있고요. 검사 출신도 들어가 있고요.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들어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온갖 요직을 거치셨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부 출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분이고요.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전직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1심 재판 때 10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더 많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몇백 명 관련자들 추고 막 했던 그 전직 대통령 안타까운 그 사연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변호사 선임도 이 정도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정경심 씨 하는데요. 변호사 몇 명이라고요? 18명. 아직 1심 재판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18명, 로펌 3개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민정수석실 특감 반장 출신, 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 이런 분들이 다 18명에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논리로 검찰의 구속 요구를 깨지 못했다라는 거는 얼마만큼 법적으로 정교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법조계 어벤져스가 총출동해서 정경심 씨를 변호하고 있지만 네. 구속영장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분석인데